취임 2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 구성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 몫이라고 해서 지명했던 그 헌법재판관 후보 두 명의 지명을 취소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후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3명까지 압축했다, 이런 사실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군 중에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물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태고요. 여야 간에 또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그 이승엽 변호사라는 그런 분인데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당시부터 최근까지 아주 여러 건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렸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이 공석인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서울고등법원 오명준 부장판사와 위광화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까지 3명을 대통령실이 확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3명의 후보군 중 이승엽 변호사가 지난 2018년 이 대통령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인업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부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 변호를 도맡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지명 요건에 특정인의 변호 여부가 기준이 되진 않기 때문에 현재 헌법연구관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던 이 변호사를 지명하는 것 원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만에 하나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해 충돌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야권에서는요,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거 전형적인 보은 인사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법률가 출신 야권 의원들이 특히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낯간지러운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한 측근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일침했고요. 역시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본인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 판사가 돼서 본인의 사건을 최종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이승엽 변호사가 담당을 했던 이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올라간다면 명백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제척 사유를 규정한 이 헌재법 24조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승엽 변호사가 이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임기 내내 이 헌재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훈 인사 금지법, 이걸 또 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의 임기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훈 인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인 겁니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훈 인사를 넘어서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이자 삼권 분립을 삼권 분계로 몰아가는 만행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요. 대통령실은 후보 포함할 문제가 없다. 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걸 두고 야권에서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에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응수를 했는데요. 또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거냐며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낸 서영교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중심을 잡고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해충돌이라는 지적 이해할 수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요. 야권에서는 또 그걸 겨냥해서 더 크게 또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요, 자신의 변호인을 헌재 재판관을 시키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대체 뭐가 이해충돌이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인사의 기본 상식과 이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해충돌 지적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담당했던 그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이 심의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가정을 하면서 이는 비상식적이며 이 국가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자신의 검찰총장 시절 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또 최근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데 맹비난해 놓고서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대통령이 이 가까운 인연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비판했던 당시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만간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지금 2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후보자를 3명 정도로 압축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1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대응을 해왔던, 그러니까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해왔던 그 이승엽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을 시켰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대통령실도 그 사실은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변호사 법원에서 재직할 당시에 상당히 능력이 있는 엘리트 법관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왔던 그런 인물인데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과연 이해충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법보훈 그런 식의 논란 피할 수 있겠느냐. 당장 야당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5분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만큼 뭐 공천 자체에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뭐 그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헌법재판관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대통령 등 공직자들은 자신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임명이나 여러 가지 대가라도 이런 것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승엽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이 가족 변호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담당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분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올릴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은 변호사비를 혹시 이걸로 대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되는 이승엽 변호사 정도 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과연 이승엽 변호사에게 그런 변호사비를 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 이게 대가성 아니냐는 지금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 최고 권력자의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담당할 수가 있겠죠. 관련된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현종 패널께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그 부분의 의혹을 또 의문을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전제 조건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부분은 전혀 확정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현종 패널님 개인의 어떤 의혹 제기 또 의문 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이해충돌의 어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이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말 자격이 없죠. 과거에 이완규 법제처장 할 때 반대했습니까? 헌법재판관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 임명하려고 할 때 반대했습니까? 그럴 때 아무 소리도 못하던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